2023년이 생성 AI가 모든 전략적 논의의 중심이었다면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모든 주제에 이제 생성 AI가 침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춰지는 시기에는 그게 또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나. 생성 AI의 응용과 발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올해 이제 주요 IT 트렌드였던 것들을 한번 복기해보고 또 내년의 트렌드를 한번 예측해보고, 이러한 큰 맥락의 두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좀 궁금한 게, 일단 올해를 한번 전체적으로 복기를 해보셨을 때 이 산업은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기대 이상이었다, 혹은 반대로 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기대 이하였다 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산업들이 있었을까요? 기대 이상이었던 거는 배터리 산업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 기업들,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이런 이제 배터리 제조 기업들 핵심 소재들을 매입하거나 또 자체 생산을 해서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IT나 자동차, 에너지 업체들에 이제 공급을 하는 형태잖아요. 최종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소형 분야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있을 것이고, 큰 이제 중대형 분야에서는 이바이크나 전기차, 아니면 전력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죠. 그런 것들 등이 있을 텐데, 이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 SN이라는 리서치에 따르면은 리튬이온 2차 전지 시장이 2030년에 3,392기가와트시까지 성장을 해서 이 2018년보다는 약 17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또 그리고 각종 보급 정책에 힘입어서 2030년에는 3,066기가와트시 수요가 발생을 하고, 또 2019년 대비 그거는 약 30배에 달하는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리서치 결과가 있었는데, 이 중대형뿐만 아니라 소형 분야에서도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대한 가치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그래서 2차 전지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정책 기조에 힘입어서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관련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4차 산업의 주요 소재로 급성장한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약 200만 대 규모에서 2025년에는 약 1,500만 대 규모로 연평균 약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수치들만 보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이 예견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2차 전지의 산업 성장성을 반영을 한 듯 배터리 원재료와 관련한 이제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그리고 해외 선진국들의 광산 독점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 또 관련 산업들이 또 연달아서 또 폭등하거나 아니면 그 공급이 부족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던, 특히나 주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됐던 산업이 배터리 산업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아쉬웠던 산업으로 꼽자면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았던,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재작년부터 메타버스 광풍이 불었는데, 그렇죠. 이게 되게 광풍이 조금 짧게 갔던 것 같고, 사람들한테는 사실 되게 강한 기억을 남겼었죠. 메타버스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좀 기대가 낙관적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침체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메타버스 열풍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사실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이 메타버스에 굉장한 공을 들였었는데, 이 SNS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겠다면서 사명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한 초유의 사건으로 읽혀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페이스북의 파격적인 선택이 메타버스를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이건 대세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다가올 것 같았던 메타버스 세상이 그렇게 쉽게 구현되지 않았던 게,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웠던 게 아마 침체기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원했던 메타버스 세상과 실제 모습을 드러낸 메타버스 서비스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제 많이 표방한 많은 서비스들이
일반 사용자들에겐 좀 외면을 받았고, 물론 이제 뭐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단기적인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해서 뭐 잠깐의 MZ 세대들의 이슈를 받기도 했지만 그게 되게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인 어떤 변화나 눈에 내가 보이는 편의성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일부 마니아들의 놀이터로 좀 지금은 전락하지 않았나 싶은데, 1년 전만 해도 인터넷 다음 단계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도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을 하면서 사실 메타버스 관련 예산도 굉장히 줄였거든요. 메타뿐만 아니고 뭐 디즈니나 MS 같은 경우에도 관련 사업이나 메타버스 부서들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메타버스의 장밋빛 전망이 좀 무너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 재밌는 기사를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표현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로 갔다 이런 영어로 이제 표현한 기사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MEH라는 게 약간 미국에서 관심 없고 진부하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건데, 사실 메타버스는 MET잖아요. 근데 이제 MEH라고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딱 적으면서 재미없는 이제 뭔가 산업으로 전락했다 이런 제목을 뽑은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메타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쓰리겠죠. 그렇죠. 그런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 세상을 변화를 크게 시켰을 것 같은 그 기대가 있었던 메타버스가 이렇게 빨리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바타라는 모습으로, 가상의 캐릭터라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가상 세계를 즐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경제 활동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꿈 같은 좀 생각이나 비전과는 다르게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들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좀 재미가 없고 불편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투자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조차도 인내를 굉장히 필요로 할 정도로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직접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메타버스 열기에 이제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던 뭐 여타 기업들이나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지루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메타버스 침체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또 여기에다가 챗 GPT라는 엄청난 또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결국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자금까지도 다 뺏겨버린, 챗 GPT로 다 쏠려가 버린, 돈의 흐름이 다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영향도 좀 있어서, 예, 투자도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메타버스가 작년까지 엄청난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터넷을 대체한다, 이제 스마트폰도 메타버스가 대체한다 이러면서 엄청난 큰 메가 트렌드로 막 자리 잡을 것처럼 했는데, 실상 써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별거 없는데, 그리고 디바이스 쓰는 것 자체도 되게 불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내가 이런 것들을 상용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던 찰나에 갑자기 챗GPT로 인해서 AI가 딱 뜨니까 기업들도 야, 이거는 우리가 완전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도 더 많이 들고 이거 좀 한계가 있겠는데 싶었는데, AI는 뭔가 당장 돈이 되니까 사람들도 이게 더 열광하니까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그 메타조차도 인력 감축하고 오히려 AI 집중하는 이러한 사태가 전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메타버스가 아예 없어진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또 애플이 비전 프로 모델 출시하게 될 텐데, 또 거기에서 뭔가 애플이 뭔가 만들어준다면 내년에는 또 갑자기 뜬금없이 메타버스가 또 핫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가져보는데, 혹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꺼지지 않은 불씨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기기들이 좀 불편하고 고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접근성도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발전한 것들이 내년에 이제 다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보였을 때, 그것들이 또 우리가 체감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련된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VR, AR 산업들도 연관되어 있고 또 웹 3.0이라는 것들도
또 포함되는 산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또 우리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다 연관돼 있는 집약체인 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또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춰지는 시기에는 그게 또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좀 기자님과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를 해봤을 때 우리가 당장 요거는 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하면서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럼 당장 내년에 좀 기대하고 계신 트렌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생성형 AI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이미 이슈가 한번 됐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이렇게 확 꺼진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생성형 AI는.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2023년이 생성 AI가 모든 전략적 논의의 중심이었다면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모든 주제에 이제 생성 AI가 침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시장조사 기관 유명한 가트너죠. 가트너가 10월 16일 얼마 전에 2024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를 좀 봤는데 거기서 좀 답을 얻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생성 AI의 응용과 발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미리 했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가트너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7년엔 AI 생산성 가치가 글로벌 국가의 1차적인 경제 지표로 인식이 되면서 이 생성형 AI는 국가 전략의 일부를 담당할 거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게 발표를 했는데 2023년 전략 기술 중에 2024년에 포함된 전략 기술이 있나 봤어요. 가트너가 예측한 것 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이어지는 트렌드를 꼽은 게 뭔가 봤더니 AI 신뢰 위험 그리고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봤고 또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또 2024년까지 이슈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 그리고 슈퍼 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2024년 전략 기술에도 여전히 포함이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이슈라고 이제 꼽은 건데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게 얘기했던 내년 전망에서 이제 제외된 2023년엔 있었는데 2024년엔 빠져버린 건 메타버스였습니다. 그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 또 이 자리에서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3가지 범주를 뽑았는데 하나는 투자 보호 그리고 하나는 빌더 부상 그리고 하나는 가치 전달 이렇게 3가지 범주를 내년의 트렌드 범주로 뽑았는데요. 투자 보호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AI 신뢰나 위험 그리고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지속적인 위험 노출 관리 그리고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지속 가능한 기술, 생성 AI의 보편화 이런 것들을 투자 보호의 범주에 넣었고 또 이 생성 AI 보편화에 대해서 보면 2026년까지 기업 80% 이상이 생성 AI API나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고 생성 AI 지원 앱을 생산 환경에 배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2023년 초에는 5% 미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증가한 전망치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안전장치가 없다면 AI 모델은 통제할 수 없는 또 복합적이고 좀 부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 AI 신뢰나 위험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더 부상이라는 것들은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리고 AI 증강 개발 그리고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마지막 3번째 범주인 가치 전달의 같은 경우에는 기계 고객, 그리고 증강 연결된 인력, 슈퍼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트너가 전망한 2024년의 디지털 트렌드에서 가장 그날 주목했던 건 기계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고객이라는 게 뭐냐? 내년에 이슈될 걸로 이제 가트너가 전망한 기계 고객은 내년에 이제 인간의 제어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는 그 그러니까 기계로 된 고객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게 2030년에 그 규모가 수조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 AI가 모든 것에 스며드는 2024년 내년에는 인간 고객을 넘어서 기계 고객에 주목을 한 건데 이거를 합성어로는 커스트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커스터머가 봇을 이제 합성화한 것 같은데 요 이제 상품과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고
자동으로 협상까지 해주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경제 행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8년까지 뭐 150억 개의 커넥티드 제품이 고객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거고 그 이후에도 몇 년간 이제 수십억 개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가트너는 전망을 했는데 이게 우리 사실 지금은 인간만이 고객이잖아요. 그게 이제 1단계라고 보면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일반 고객과 기계 고객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2단계 혹은 이제 그게 과도기로 넘어가고 아예 2036년에는 기계 고객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는 뭐 3단계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가트너는 봤는데 이 기계 고객이라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뭐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체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뭘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기계 고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외신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HP 인스타 잉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 고객 좀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HP가 이제 그 프린터랑 잉크 뭐 이런 거 관련된 업체잖아요. 그 우리가 프린터기를 쓰시면 카트리지랑 잉크를 때 맞춰서 이제 인쇄를 하려고 하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사서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계가 인지를 하고 내가 잉크가 어느 정도 없어졌다, 이제 필요하다, 새로운 잉크가 필요하다 하면 자동으로 가게에 전달을 해서 잉크를 오게끔 기계가 알아서 이제 주문을 하고 또 결제까지도 연동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HP의 인스타잉크라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기계 고객의 뭐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주식 시장에서는 로봇 트레이딩 같은 것도 사실 기계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아니고 AI가 그 분석하고 트레이딩하는 시스템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계 고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쉽게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기계 고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는 시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가트너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인 것 같은데 기계 고객 확실히 뭐 그런 프린트는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또 여러 기업 탐방을 해봤을 때 느꼈던 게 이제는 공장도 이제 자동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로봇 기업들조차도 로봇을 납품할 때 소프트웨어랑 같이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냥 본사에서 하나의 PC에서 전체 공장 라인들을 다 관제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좀 접목이 되면서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내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장비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장비들의 지금 가동률은 어떤지 혹시라도 좀 불량 정도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그냥 한눈에 관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우리가 뭐 장비 하나하나 이게 좀 불량이 났을 때 또 장비를 뭐 교체한다던가 아니면 또는 그 안에 필요한 소재 부품 단에도 분명 계속 쓰다 보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굳이 사람이 하나하나 다 가서 보고 뭐 어떤 제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계속 보면서 이 부분 필요하니까 고객사한테 주문 발주 넣고 알아서 또 채워 넣고 이런 구조 이런 게 다 기계 고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사실 이제 생성 AI가 당연히 기계 고객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I라는 게 사실 뭐 인간이 항상 AI를 관리하고 또 기계를 관리하고 뭐 이런 범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AI나 이런 기계들도 그걸 관리하는 주체마저도 이제 우리 인간이 아닌 기계나 AI가 돼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례들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